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공부방. 오늘은 매일매일 콘택트 렌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콘택트 렌즈는 국가고시의 출제 비율을 보게 되면 우선 2교시에 20문항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3교시 실기에 7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250문제 중에 27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10.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콘택트 렌즈에 대한 중요성과 비율은 갈수록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콘택트 렌즈를 조금 어려워하면서 시험 점수, 특히 3교시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감소가 되는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것도 공부해야 하는데 임상 실습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게 되면 또 문제를 풀 수 없다.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얘는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를 또 구분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또 있죠. 그러니까 종류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쉽지 않다. 그래서 필수 출제 유형 문제는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매년 국시에 출제되는 또는 모의고사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고 실수하지 않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중요 포인트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어떤 피팅 또는 종류 이런 부분 등에서 중요한 포인트 내용, 변수 조작, 변수 다루는 방법들 이런 것들 또 나오면 항상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분류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7문제나 출제가 되는 콘택트 렌즈 3년간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2019년 제32회 국가고시에서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론 파트고요. 그때가 이제 실기 파트. 자, 우선 눈물층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각막의 산소 공급을 하는 부분의 부위가 어디냐 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분성 관련, 함수율 관련, 재질, 어느 소재를 섞으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재질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중심 두께 피팅, 중력 방향이랑 연관됐겠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RGB 피팅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안경에서 콘택트 렌즈로 바꾸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 조절, 폭주, 배율, 정점 보정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관련된 문제, 그리고 RGB 처방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잔여 난시가 얼마나 남겠느냐, 잔여 난시 계산하는 문제. 자, 그리고 다시 또 RGB 처방 문제 또 있었고, 눈물 렌즈 굴절력 구하는 눈물 렌즈 문제. 그 다음에 SCL은 소프트 렌즈라는 뜻이고, 소프트 렌즈 피팅에 관련된 문제. 있겠죠. 움직임이 많다, 눈물이 어떻게 된다,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에 관해서. 그 다음에 라스법, 토링 렌즈죠. 토링 렌즈, 축 안정하는, 축 보정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RGP와 소프트 렌즈 비교해서 특징 찾는 문제. 그 다음에 관리법, 소프트 렌즈로 통한 감염, 질환이었죠. 이거는 질환. 그 다음에 관리용의 과산화수소 소독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나왔었고, 실기에서 색역등 조명법 한 문제 나왔었고요. 다시 소프트 렌즈 피팅, 이제 루즈 피팅에 관해서. 그 다음에 RGP는 덧댄 굴절 검사, 이것도 처방이라고 봐야 될 거고, RGP 피팅에 관련된 요소들, 피팅 변수에 관한 부분, 베이스 커브랑 직경과의 관계,
뭐 또는 베이스 커브와 디옵터와의 관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리용액 문제 많이 나오고요. 노안 교정을 단안시러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렌즈가 굴곡 생기는 거 휘어짐이라고 하는데 굴곡이 생길 수 있는 이유에 관한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도 딱 봐도 많은 건 피팅, 처방에 관한 문제가 많죠. 소프트랑 RGP의 처방, 피팅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처방 방법, 처방 굴절력 정하는 방법, 눈물 렌즈 계산하는 거, 토릭 렌즈 처방하는 거, 그다음에 소프트 렌즈 피팅 변수 바꾸는 거, 피팅에서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0문제 가까이 되니까 꼭 잘 정리를 해둬야겠죠. 그러면 2020년 제 33회는 어땠는지 한번 더 볼게요. 또 첫 번째 문제는 눈물층이었습니다. 물론 층의 종류는 달랐지만 어쨌든 눈물층에 관한 문제. 이번에는 각막 공률계, 우리가 케라토미터라고 하죠. 케라토미터는 영어 표기고요. 한글화로 바꾼 게 각막 공률을 측정하는 기계, 각막 공률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EOP, 오랜만에 나왔네요. 당양 산소 백분율, 산소가 얼마나 녹아 있느냐 눈물에, 이거 비율.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또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지방 침착물이 나왔습니다. RGP에 많이 생긴다는 지방 침착물. 각막 공률계 한 문제 또 나왔고요. 이번에 두 문제나 나왔네요. 다음에 중력 중심의 이동에 관해서 어떤 변수를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음에 안경에서 콘택트 렌즈 바꿨을 때 특징에 관한 문제 또 한 문제 또 나왔고, 잔여난시 RGP 처방 문제 출제 유형 비슷하죠. 19년이나 20년 출제 비율 비슷해요. RGP 피팅의 변수, 렌즈 종류, 다음에 자 여기서 렌즈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굴절 난시, 각막 난시, 잔여 난시 비교해서 이 세 개의 누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전면 토릭을 해줄지, 소프트를 해줄지, RGP를 해줄지 렌즈 종류 선택하는 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렌즈 피팅 방법, 소프트 렌즈 전체 직경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노안 교정 모노비전, 19년에 단안시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20년에는 모노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거지만 한글 하냐 영어 이름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RGP 피팅, 소프트 렌즈 부작용, RGP 부작용. 이 부작용에 관한 문제들이 은근 많습니다. 꾸준히 출제가 꽤 되는 편이니까 봐두셔야 되고, 관리용액, 침착물에 관한 부분도 잘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막 공률계를 통해서 각막 난시량 계산하는 문제. 즉 33회는 각막 공률계만 3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소프트 렌즈 피팅 이번에 작년에 루즈였으니까 20년에는 타이트한 피팅. 그 다음에 RGP 처방, RGP 피팅, 화학소 도객. 그 다음에 라스트 보정법 나왔고, 정점 보정 이것도 꾸준히 나오죠. 좀 비슷비슷한데 이 20년에 좀 추가된 거라고 하면 이 부작용에 관한 부분들, 침착물에 관한 부분, 각막 공률계에 관한 문제가 조금 늘었다라는 것 빼면 크게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21년도 보면 각막 형상에 관한 부분, 각막 난시, 처음으로 DKT 계산하는 문제로 나왔어요. 이게 계산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차결합제, 그 다음에 소프트 렌즈를 통한 각막 부종에 관련된 문제, 베이스 커브와 세그 깊이에 관한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소프트 렌즈 피팅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의 조절과 폭주가 어떻게 된다, 안경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망막상의 크기 변화, 크기, 이것도 안경에서 콘택트로 바꿨을 때 망막상 크기 변화가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였고요. RGP 처방, RGP 피팅, 소프트 렌즈 피팅,
콘택트 종류 아까 말했던 그 난시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노안 교정 이번에는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나왔고요. 이론적인 게 나왔지 크게 어려운 게 나온 게 아니다. 그 다음에 RGB PT 여기 SiHy라는 거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입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이거의 부작용, 소프트 렌즈 부작용 문제가 연달아서 나오고, 관리용액 침착물. 이거는 제가 문제 1번부터 이렇게 순서를 쓰다 보면 결국 이론 끝에 내 문제는 부작용 용액 침착물 문제가 항상 3년간 똑같이 계속 배치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다시 19년도에 나왔던 조명법이 21년도 다시 부활했고, 소프트 렌즈 타이트로 한 번 더 나왔네요. 그 다음에 RGB 처방하는데 이번엔 눈물 렌즈 굴절력 구하는 문제, 피팅에 관련된 거, 관리용액 중에 이번에는 방부제에 관한 내용, 라스법 또 나왔고, 정점 보정 굴절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쭉 보고 있으면 3년 걸 쭉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소프트랑 RGP를 크게 이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피팅에 관한 문제, 처방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고요. 문항이 가장 많습니다. 문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많았던 거라고 하면 침착물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부작용, 그리고 관리용액. 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었고요. 꾸준히 매해 2문제 정도가 출제됐고, 다음에 단골 3년간 다 나왔던 라스법이죠. 라스법. 그 다음에 정점 보정. 자, 그리고 안경에서 콘택트 렌즈로 바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조절, 폭주, 망막산 크기, 망막산 크기면 배율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의 특징에 관한 부분들, 이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극등에는 간단하게 세극등 항상 조명법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각막 공률계, 각막 공률계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 방법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용에 관한 방법은 아직 나온 적이 없고요. 뭐가 나왔었냐면 각막 난시 구하는 문제만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에 관한 거, 눈물층 또 이제 봐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재질, 그리고 노안 교정. 앞으로 노안 교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2개로 나오죠. 다난시랑 모노비전, 다난시랑 멀티포컬 처방. 멀티포컬 처방 2가지로 나뉘어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거를 얼마나 잘 정리를 할 거냐가 싸움이겠죠. 절대 어렵게 비교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렵게 비교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문제로 업로드 해드릴 때는 이제 풀이하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이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을 추가적으로 해서 본인 거랑 제가 한 거랑 합쳐서 훨씬 좋은 방법을 시너지 효과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응원하겠고요. 하루 10분 공부방 복쌤TV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